순신고 1학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래스 있는 한국사 홍쌤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했던 것 같이 우리의 소중한 영토 독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의 간도 지역과 이 독도가 어떻게 역사적으로 분쟁이 있어 왔는지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오늘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독도가 왜 우리 땅인지 주장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귀를 쫑긋 열고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을 할 겁니다. 자, 준비됐나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독도가 왜 우리 땅인지 여러분들 나중에 물어볼 겁니다. 준비됐나요? 자, 그럼 따라오시죠. 이번 시간에는 독도와 간도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서 132쪽과 133쪽의 내용을 알아본 다음에 본격적으로 학습지 77쪽을 하면서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132를 봅시다. 제목: 일본의 독도를 불법 편입하고 청과 간도 협약을 맺다. 자, 여기서 키워드는 뭡니까? 독도를 불법 편입했다는 뜻과 그 다음에 간도 협약을 맺었다는 뜻이에요. 1907년 대한제국 때 만들어진 대한신지 지부지도에는 두만강 건너 간도의 일부 지역이 함경북도에 포함된 한국 땅으로 표시되어 있다. 여기 보죠. 여기 한국 땅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 이를 바탕으로 당시 대한제국이 간도를 우리의 영토로 여겼음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1909년 일본이 청과 간도 협약을 체결하면서 간도는 청의 영토가 되었다. 자, 어떻게 해서 이 간도 협약을 맺고 일본이 청과 간도 협약을 체결한 목적이 무엇일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독도가 어떻게 일본에 불법 편입되었는지, 왜 독도가 우리 땅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밑에 독도의 역사적 연원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는 우리가 1학기 때 한번 배웠던 적이 있을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삼국시대부터 우리나라의 영토로 인식된 독도는 울릉도와 함께 삼국시대 이전부터 우산국으로 불렸다. 삼국사기에는 신라의 이사부가 지증왕 때 우산국을 복속시켰다고 기록되어 있다. 자, 여기서 복속이란 말은 옷복자의 무리속자인데 복종하여 붙여치움이라는 뜻입니다. 이미 이런 사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독도는 우리 땅인 거예요. 다음, 고려 초부터 우산국은 사신을 통해 고려 왕실의 토산물을 바쳤으며 고려는 이들에게 관직을 내려주었다. 고려사에는 독도가 우산으로, 울릉도가 우릉 또는 우릉도 또는 무릉으로 표기되어 있다. 조선 세종 때 편찬된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우산, 이게 독도죠. 무릉, 이게 울릉도고, 두 섬은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서로 바라보인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왼쪽에 보면 날씨가 맑았을 때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입니다. 이게 그렇죠? 조선 후기 숙종 때에는 일본 어민들이 울릉도에 몰래 침입하여 생활하는 등 영유권 문제가 발생하자 안용복은 일본에 건너가 일본 막부 권력자에게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주장하면서 일본인들이 건너오는 것을 막아달라고 요청하였다. 자, 일단 안용복에 관해서 2005년에 일본에서 새롭게 발견된 사료였던 원록구 병자년 조선 주착 안일권 지각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1696년에 안용복이 오키섬에 도착했을 때 오키섬의 관리가 안용복을 조사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란 거예요. 여기에는 안용복이 울릉도와 독도가 강원도 소속이라고 진술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 이 숙종실록의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는 거죠. 선생님이 여기 적어놨습니다. 이때 안용복이 가져간 조선 팔도 지도를 보면 일본 관리가 문서로 옮겨 적었는데 여기에 다케시마, 죽도죠, 울릉도, 마스시마, 송도, 독도가 조선의 강원도 소속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 일본은 일본 어민들이 울릉도에 가지 못하도록 도의 금지령까지 내렸다는 거죠. 이건 명백히 역사적 사실인 거예요. 일본의 독도 불법 편입.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명백한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편입하였을까요? 봅시다. 이 교과서에 정말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개항 이후
개항이란 말은 우리가 1876년 강화도 조약, 조일수호 조규를 말하는 거죠. 일본 어민들의 불법 어로 활동이 늘어나자 대한제국 정부는 1900년 배웠죠. 대한제국할 때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내려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승격하고 여기에 독도를 관할하게 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1903년 한 일본인이 독도가 주인 없는 섬이라고 하여 오두막을 짓고 일본 영토로의 편입 및 임대 신청을 한 점을 이용하여 1905년 독도를 시마네현 소속으로 고시하였다. 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이 러일 전쟁의 여파입니다. 1906년 울도 군수 심흥택은 독도를 조사하러 온 일본 시마네현의 관민조사단으로부터 일본의 독도 불법 편입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자, 그 사실이 여기 나와 있는 그림으로 심흥택은 곧바로 이를 강원도 관찰사에게 보고하고 강원도 관찰사는 중앙정부에 보고하였다. 왜 강원도입니까? 우리 위에 배웠잖아. 이 우리의 역사적 사실이 강원도에 편입됐다고 다 나와 있잖아. 그래서 강원도 관찰사에게 말한 거야.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지시하였으나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상실한 상태였으므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아, 정말 아쉽습니다. 이 외교권을 명시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친일 미국인 스티븐스예요. 나쁜 새끼. 아, 정말. 다음 쪽 133쪽을 읽어볼까요? 자, 간도를 둘러싼 청과의 분쟁. 일본과는 독도 분쟁이고 청나라와는 간도 분쟁이에요. 자,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 등의 영토였던 간도는 우리 민족의 주요 활동 무대였다. 청은 만주족의 발상지인 간도를 신성하게 여겨 17세기 후반부터 간도 지역의 출입을 금지하였다. 왜? 청나라는 만주족이 세운 나라죠. 그러니까 이 만주족이 간도에서 생겨났기 때문에 신성하게 여겼던 거예요. 조선도 청을 의식하여 이 지역으로 넘어가는 자를 처벌하였다. 그러나 산삼을 채취하거나 생필품을 구입하기 위해 양국 백성이 경계를 넘는 일이 빈번하여 충돌이 자주 일어났다. 조선과 청은 이를 막고자 1712년 백두산에 백두산 정계비를 세워 양국의 경계를 정하였다. 이 백두산 정계비와 관련해서 그 2학기 중간고사 때 숙종에 관해서 한번 말한 적이 있죠. 자, 여기 보면 백두산 정계비의 위치에 대해서 그림이 나와 있어요. 이거를 다 외우기보다는 이런 그림이 나오면 청나라의 간도 분쟁이구나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 백두산에 백두산 정계비 있죠. 19세기 간도를 둘러싼 청과 조선의 영토 분쟁이 일어나자 청은 백두산 정계비에 동쪽 경계로 기록된 토문강을 두만강이라고 주장하였고 조선은 토문강이 숭화강의 지류이므로 간도가 조선의 영토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니까 청나라 입장에서는 이게 백두산 정계비에 보면 토문강을 기점으로 이게 영토를 나눈다고 있어요. 근데 토문강의 위치에 대해서 해석이 달라요. 청나라는 뭐라 했습니까? 토문강이 두만강이기 때문에 이까지가 너희 땅이고 여기부터는 다 우리 땅이 간도가 자연스럽게 우리 땅이다. 근데 조선은 토문강 자체가 이 숭화강 지류이기 때문에 간도가 우리 땅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이후에도 조선과 청의 백성이 경계를 넘는 일이 계속되었다. 특히 19세기 후반 대흉년과 삼정의 문란 등으로 간도로 이주하는 조선인이 늘어났다. 그러자 청 정부는 중국인의 간도 이주와 개간을 목적으로 조선인의 간도 철수를 요구하였다. 이에 양국 대표들이 모여 국경을 확정치를 하였으나 백두산 정계비 해석을 둘러싸고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다. 다시 한번 말하면 이 백두산 정계비 비문을 둘러싸고요. 중국 측은 이 토문이라는 그 글자가 두만강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조선에서는 이 토문이라는 글자가 두만이라는 글과 음과 뜻이 달라 두만강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만주 지역의 지명이라고 주장한 거죠. 다음 청과 일본의 간도 영유권 이하. 대한제국 정부는 1897년, 1898년 두 차례에 걸쳐 간도 현지를 답사하고 간도가 우리 영토임을 확인하였다. 이미 간도에 수십만 명의 한인이 거주하는 것을 감안하여 대한제국 정부는 이범윤이라는 사람을 간도관리사로 임명하여서
한인들을 보호하게 하고 간도를 함경도의 행정구역으로 편입하였다.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거는. 그러나 을사늑약으로 대한민국이 이거 봐요. 이게 을사늑약 이게 문제예요. 외교권을 강탈한 일본은 1909년. 자, 이거는 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선생님이랑 같이 좀 글자를 다르게 할게요. 1909년 청나라와 간도에 관한 청일협정, 즉 무슨 협약? 간도협약을 체결하여 만주의 철도 부설권, 탄광 개발권 등을 얻는 조건으로 간도를 청해 영토로 인정하였다. 왜?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을사늑약 때문에 외교권이 일본한테 있잖아. 이로써 간도의 영유권은 우리 민족의 의사와 무관하게 청으로 넘어갔다. 그러나 간도는 여전히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이었고 이후 민족 독립운동의 기반이 되었다. 여러분이 이런 파트를 공부하다 보면 정말 명백히 사료에는 객관적으로 따져도 거시적 미시적으로 따져도 전부 다 독도 또는 울릉도 심지어 간도까지 다 우리 땅이에요. 근데 이때 을사늑약의 외교권 박탈하나라는 이유로 일본이 강제로 다 편입시켰다는 거죠. 근데 그 강제로 편입시켰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제국의 황제의 도장도 없었고 전부 다 강제로 했던 것에 대하여 이건 전부 다 국제적으로 무효입니다. 여기 보면 간도협약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스스로 내도찍기에는 답을 한번 써볼까요? 133쪽에. 자, 일제 국권 침탈, 제1차 한일협약 각 분야의 외국인 고문을 임명하는데요. 재정 고문으로는 메가타, 그다음에 외교 고문으로는 누구? 스티븐슨. 자, 여기 외교권 박탈, 통감 설치하면 무슨 늑약? 그렇죠. 을사늑약. 다음에 한번 읽어보시고, 국권 수호 운동은 두 가지 갈래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죠. 여기가 신민회까지. 항일의병운동은 을미의병도 있었고 을사의병, 이것도 다음 시간 다 할 거예요. 자, 정미의병은 고종의 강제 퇴위와 군대 해산에 반발해서 일어나는 거고, 자, 애국개몽운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체, 학교도 설립하고 국외 독립운동도 설립하는, 그 다음에 최초로 공화정체를 합법 조성한 단체 신민회입니다. 자, 그리고 134쪽과 135쪽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왜 우리의 소중한 독도가 우리 땅인지를 구체적으로 사료가 나와 있어요. 이것도 한번 확인해야 되겠죠. 왜냐? 135쪽까지가 우리의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세요. 네. 자, 학습지 77쪽 돌아와서요. 여기 왼쪽에 있는 거는 지난 시간 했던 거죠. 을사늑약과 그 다음에 정미칙조약, 그리고 경술국치에 관한 한국 강제병합에 관한 조약이죠. 자, 이거는 그때 교과서를 한번 봤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고, 자, 오늘은 오른쪽만 하고 마치도록 할 거예요. 자, 간도와 독도인데, 특히 간도와 독도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반드시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나중에 우리가 대비를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일본인 친구나 길을 가다가 뭐 일본인 한 명이 야, 간도도 그렇고 독도도 그렇고 왜 너희 땅이라 우기니? 독도는 우리 땅이다, 간도는 중국 땅이야 라고 했을 때 어버버대고 아무 대답도 못하면 정말 그건 정말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선생님과 수업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상식적으로는 알고 있읍시다. 여러분 약속할 수 있죠? 네, 선생님이 나중에 불시 한번 물어볼 거예요. 자, 간도 기속 문제 봅시다. 이 간도 기속 문제는 어떤 비석으로 한번 일어나냐면 우리 아까 배웠죠? 교과서를 통해서 무슨 정계비? 그렇지, 백두산 정계비. 자, 이때가 언제냐? 1712년이 숙종 때죠. 바로 우리 조선에. 여기 보면 다시 한번 더 하면 그 백두산 정계비의 내용이 보면 토문강을 기점으로 해서 양국이 지역을 나누자라고 되는데, 이 토문강이 어딘지에 대해서 청나라의 해석과 우리 조선 해석이 다르다 했죠. 아까 뭐라 했습니까? 청나라 해석은 토문은 두만강을 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만강까지가 너희 땅이고 위에 있는 이 두만강 위로는 다 우리 땅이다. 근데 조선은 야, 무슨 소리 하노? 두만과 토문은 음과 뜻이 다르다. 토문은 숭화강 지류다 라고, 여기 숭화강 지류다라고 주장하면서 고로 간도도 우리 땅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플러스 19세기 이후가 되면
이 삼정의 문란과 조선이 세금도 엄청나게 수탈하고 매간매직 등 삶이 어렵기 때문에 간도로 이주를 많이 하죠. 그래서 실제로 간도에 굉장히 많이 살았어요, 우리 조선인들이. 그래서 이때 청나라의 영유권 분쟁이 발생하고 심지어 대한제국이 간도 관리사로 이범륜을 파견해서 간도 주민을 관할하게 하고 간도를 함경도 행정구역으로 편입시켰어요. 명백한 사실이라 했죠. 자, 그 다음에 을사늑약 1905년 을사늑약 이후에 일본이랑 청나라 사이에서 1909년에 무슨 협약을 맺습니까? 가슴 아프죠. 간도 협약을 맺죠. 이 간도 협약, 그러니까 왜 일본은 이 만주의 철도 부설권과 탄광 개발권 등을 얻는 조건으로 청나라 보고 야 대신 간도 너희 땅 해 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왜?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외교권이 박탈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객관적으로 따지면 지금 간도는 우리 땅입니다. 우리 땅. 근데 지금 우리가 힘이 없잖아요. 외교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공부를 해서 성공을 해서 외교적으로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손흥민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조선에 대해서. BTS, 방탄소년단 군대 가면 안 됩니다. 우리 조선, 우리 대한민국을 끝까지 알려야 돼요. 자, 그 다음 독도. 교과서 다 했습니다. 신라 지증왕 때 우산국을 복속하고 삼국사기에 나와있죠. 그 다음에 고려사에도 독도를 우산으로 표기되어 있고 세종실록 지리지에도 울릉도와 독도를 강원도의 소속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 수종 때 누구를 안, 용, 복을 보내서 울릉도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받았죠. 실제로 당시 일본에게. 그리고 개항 이후 일본 어민들이 불법으로 침입을 많이 하니까 정부는 일본 측 항의하면서 관리도 파견하고 울릉도의 육지에 주민을 이주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정확한 사료가 뭐냐면 독도 우리 땅이란 걸 일본의 당시 외교부의 최고 기관이었던 태정관에서 태정관 진영문이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울릉도 독도가 조선 영토이고 일본과 관계없는 땅이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 대한제국 칙령 몇 조? Alright, 칙령 제41호에는 대한제국이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선포했어요. 국제적으로.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일본이 독도를 불법으로 편입했죠. 언제? 러일 전쟁 도중에 독도를 시마네 현에 불법 편입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당시 울도 군수였던 심흥택이 이 일본의 독도 불법 편입 사실을 정부에 보고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오늘의 간도와 독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독도는 누구 땅? 독도는 우리 땅! 자,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자, 간도가 어떻게 뺏겼고 독도가 지금까지 왜 일본이 이렇게 억지로 자기네 땅이라고 하는지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라 했습니까? 독도가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근거가 왜 우리 땅이 됐는지, 근거가 뭔지 정확히 아셨나요? 여러분들 반드시 오늘 내용을 머릿속에 놓고 평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모두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아디오스.